불편한 이슈가 나와도 시장에서는 분명히 웃는 쪽이 있고 또 우는 쪽이 있고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에는 다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할 수 있는 대북 리스크, 그 안에서 신고가 영역에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방산주, 전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불편한 이슈를 가지고 좀 기민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집중 분석 시간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끊임없이 방산주 이슈가 나오네요. 방산 조선 이야기 나눠볼 건데 최근 이 두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리포트를 내놓으셨습니다. 방산이 아무래도 핫토픽이다 보니까 네. 지금 저희 금요일에 장 마감하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전 쪽으로 파병 이슈가 나왔어요. 규모 자체가 아주 큰 건 아닌데 갑작스러운 뉴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 파나? 라고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시간화 거래에서 상승. 오늘은 대형도 같이 방산주가 움직이거든요. 방산주만 놓고 보면 이 대북 이슈는 상승 요인 해석하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는 좀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를 기대를 했는데 이게 계속 확전 양산으로 가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 관점에서는 대북 리스크가 방산업체들이 수출이 증가하면서 북한 리스크보다는 수출이 좀 더 주가의 주요 요인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유럽에 이제 수출하는 무기 체계들도 그렇고 계속 군비가 증강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업체로 봤을 때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폴란드 대통령도 이제 국빈 방문 내일 있어서 24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 공장 방문한다고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지금 투심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뉴스에 더해서 실적 모멘텀까지도 하반기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거예요? 큰 틀에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지금 폴란드 나가는 물량에 따라서 실적들이 많이 갈리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 물량이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에 지금 계약들을 앞두고 있는데 현대로템은 폴란드 2차 계약이 있고 루마니아 계약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계속 반영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정 자체는 기대 요인 때문에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딱 이제 당면한 지금 3월의 성적표 자체는 종목별로 조금 엇갈릴 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봐야 지금 고점에서 또 전략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좀 약한 쪽과 강한 쪽 어떻게 봐요? 네,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은 여전히 편안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MSCI 편입 이벤트도 현대로템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폴란드 물량이 당장 4분기 내년까지 계속 집중이 되게 됩니다.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이 폴란드 물량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좀 적거나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차별성을 지속된다 보고 방산주 전반의 수혜이기 때문에 덜 올랐던 업체들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시스템도 일부는 따라가는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표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꼽아주셨던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세 개 업체는 기대치를 하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또 개별 이슈들로 봤을 때 이게 3분기는 약간 쉬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4분기 내년은 실적이 다시 올라가는 구간일 거기 때문에 방산주 전반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3분기 실적만 놓고 생각하면은 업체별 실적이 차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반기에 수출 모멘텀은 여전히 강하고 만약에 성적표 이번에 내놓을 3분기에 흔들리게 되면 또 기회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개별적으로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리포트 비중 확대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TP를 크게 높여 잡으셨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이 세 종목이 방산주 안에서도 워낙 강한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잘 달릴 때는 애널리스트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TP를 올리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시세에 따라가는 TP로 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더 있을까요?
네, 업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뭐 부담을 느끼는 시각들도 있는데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이런 업황이 종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업체별로 모멘텀이 둔화되는 구간까지가 언제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의 러시아 군 파병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확정 양상을 보이는 거죠. 뭐 중동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중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그 사이에 뭐 이라크의 천공을 계약한다거나 협력 소식이 이제 계속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 중장기 관점의 그림들이 계속 확대가 되는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날 사이클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TP를 올리는 구간에 있습니다. TP가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0만 5천 원, LIG 넥스원 27만 6천 원, 현대로템 7만 4천 원. 아직 여력은 있는데 셋 중에 그래도 가장 마음이 가는 탑픽 어느 네. 쪽으로 좁히세요? 현대로템이고요. 이 업체들의 주가 상승의 타이밍들을 보면은 물론 새 업체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예. 수출이 계약되고 확대되는 구간에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었고 네. 상대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의 수주들은 많이 부각이 된 반면에 현대로템은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서 신고가긴 하지만 현대로템은 아직도 업사이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탑픽입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랑 한화시스템은 주가가 답답해요. 이유 있는 부진이라고 보시는지 TP 상향 조정의 근거로 이 논거가 나오게 되면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포인트 있을까요?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기대하던 수주들이 지연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었고 거기에 실적 같은 경우에도 네. 분기 변동성이 되게 커졌어요. 올해는 이제 폴란드 나갈 물량이 조금 적고 내년, 내후년이 많은데 따라서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 실적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향이 될 거고 수주는 이제 취소됐다기보다는 미뤄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주가 연말 연초 나오면서 주가대로 회복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다른 대형 업체들의 수주를 낙수 효과로 2차 수혜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라크 천군 계약한 물량의 레이더 체계 같은 이런 후속 수주들이 남아 있어서 주가는 우상향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연구원님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풍산이 10% 급등하는데요. 최근에 방산 4사에 한국항공우주 빼고 풍산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정도로 포탄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이쪽 커버리지를 내놓지는 않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요? 네, 일단 탄소진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2만 발씩 탄이 이제 소진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풍산은 이제 철강 쪽이 담당하긴 하지만 비슷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탄약, 장약 같은 걸 만드는데 최근에 이제 6천억 증설에 대한 공시를 냈고요. 전 세계적인 포탄 수요가 많은 반면에 재고는 다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물량이 늘어나고 재고가 확충될 여지가 있어서 이쪽은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 포탄 수요의 추세적인 증가 이 부분까지 체크 필요하다. 이렇게 코멘트 추가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조선도 같이 좀 볼까요? 좀 속도 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리포트에 조선사별로 투자 매력도의 차별성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섹터 비중 확대지만 지금 종목 잘 선별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들리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할까요?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업체들의 주가 상대적으로 강했었고요. 지금은 그런 차별성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는 게 실적이 이제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구간에 있고 업체별로의 메리트가 각각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 프로젝트들을 갖고 있고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 확장되는 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배당이 늘어나고 투자가 증가하는 중간 지지로서의 메리트, 현대미포조선은 상선의 이 회복이 상대적으로 타사보다 워낙에 안 좋았다 회복되니까 탄력이 좀 커지는 측면 이렇게 봐서 각각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조선 4사와 더불어서 지금 약진하는 한화엔진, 최근 선박 엔진에 대한 기대감도 꽤 크더라고요. 실적 포함해서 지금 높아진 이 구간 안에서 전략을 추려본다면
엔진, 부품 기자재 이쪽을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잘 가고 있는 조선주 대형 쪽에서 추리는 게 맞을까요? 방향은 같다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 같은 방향 안에서 기자재 업체들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크기 때문에 같이 좀 조정받는 구간이라면 기자재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분들에게는 바스켓 매수를 권유를 드리는데 내년 상반기 조선을 좋게 보고 있고 3분기 실적은 약간 부진할 수 있지만 네. 이걸 바탕으로 비중을 좀 늘려가자라고 제시를 드립니다. 기자재.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모셨으니까 사실 시간은 제한적인데 이 부분 안 여쭤볼 수 없어서요. 3분기 피크아웃 우려있는 전력기기요. 네. 종목별로 다를 거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이번 주 실적 앞두고 있거든요. 변동성 확대 대비해야 돼요? 네, 그렇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여전히 지금은 주가는 이제 약간 조정받은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적이 조금 비수기에 영향받는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튼 코퍼레이션이나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은 피어를 볼 수 있는데 52주 신고가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조정받은 주가에서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봅니다. 타픽은 일렉트릭인가요? 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다 활용했네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거든요. 이동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